아무튼 오늘 네. 저희가 먼저 그 철거하는 거 다 하고 네. 그다음에 면 잡고 페인트 칠하기 전에 걸 준비를 할 거예요. 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곰팡이가 너무 심각하게 피어가지고 근데 겉에 보기에는 곰팡이 별로 안 심해 보이는데요? 여기 안에 네. 곰팡이 냄새 엄청 심각해요. 아, 일단 냄새가요? 냄새가 엄청 심각해요. 이거 뜯어내면은 곰팡이가 엄청 심해요. 여기. 아이고, 까맣게. 여기. 아이고. 저기 완전 까맣네. 여기 벽이 다 그래요. 어이구. 곰팡이 때문에 막 저희 아들도 그 아토피 막 있고 저도 이제 곰팡이 알러지 같은 거 있거든요. 곰팡이의 독성 성분은 호흡기나 식도로 들어가면 아토피, 천식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제 장판을 걷어 올리면은 결로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특별히 바닥 결로가 심합니다. 아, 바닥이요? 네, 바닥에서 물이 여름철에 비가 오면은 이게 장판이 들뜰 정도로 결로가 되게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로가 심해 방뿐 아니라 집안 전체가 곰팡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 결로가 생겼다는 건 단열이 잘 되지 않았다는 증거인데요. 단열 작업 전 곰팡이의 상태 파악부터 시작하는 작업자들. 와, 다 숨어 있었네, 곰팡이가. 와, 여긴 진짜 다 벽이 다 젖어가지고 이게 다 들어붙는 거 봐요. 와, 곰팡이가 정말 심하네요. 네. 냄새. 단열이 미비한 벽에 결로가 생길 것이고 이 결로가 생기면 의당 곰팡이는 따라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독을 해서 곰팡이를 죽일지라도 단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결로가 발생하고 다시 곰팡이는 다시 또 돌아오게 됩니다. 냄새 되게 심하시죠, 선생님도? 이 곰팡이 포자가 눈으로 들어가거나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착용을 해야 됩니다. 곰팡이가 번진 부분과 상태 파악까지 마치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곰팡이 제거하면서 벽에 있는 세균 박테리아까지 제거하는 특수 약품입니다. 비염소계의 살균 소독제를 사용, 곰팡이 살균에 나선 작업자. 이때는 분사력이 높은 스프레이를 활용, 약품을 얇고 균일하게 도포하는데요. 때문에 살균 작업에 방독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독하네요. 답답하네. 숨 쉬니까 훨씬 좋네요. 네. 아, 근데 진짜 독하긴 진짜 독하네요. 네, 맞습니다. 곰팡이가 워낙 독한 거기 때문에 곰팡이는 잘 죽지도 않고 확실하게 제거하려면 이 독한 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살균 작업을 하는 사이 다른 쪽에서는 벽에 들러붙어 있는 벽지 제거가 한창입니다. 이거 제거를 안 하면요 네. 곰팡이가 또 발생이 된다고.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곰팡이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 세균들을 죽이는 거예요. 무작정 힘을 쓰다가는 지치기 십상. 요령이 필요한 작업인데요. 벽지 제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3-4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 이 작업만 3-4시간 끌고 내시는 거예요? 이 벽에 너무 밀착돼가지고 칼날로 밀리지 않는 벽지가 있어요. 아주 얇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거 이제 긁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건져가지고 섞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남아있는 곰팡이 제거를 위해 벽과 씨름하는 작업자들. 힘들죠. 지금 몇 시간째 하고 계신 거죠? 계속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계속이요? 3단계로 진행되는 벽지 제거 작업은 작업자들 사이에서도 고데기로 손꼽히는 과정인데요. 끌로 긁어내는 게 1차. 다음은 사포. 마지막은 토치입니다. 완전히 눌러붙어 떼지지 않는 벽지를 불로 태운 다음 제거하는 건데요. 페인트가 마감이기 때문에요. 마감면은 깨끗해야지 예쁘게 되거든요. 그야말로 반복 작업의 연속. 때문에 66제곱미터, 20평 정도 작업을 하는데 2-3일이 걸린다네요. 창틀 밑에 터져가지고 소리가 쏘는 거예요. 틈이 벌어져 있잖아요.
벽이 드러나자 곳곳에 보이는 갈라지고 깨진 틈새. 이곳을 모두 메우고 보수하는 과정은 단열을 위한 기초 작업인데요. 꼼꼼하게 틈새를 메운 다음 벽면 정리를 해줍니다. 이 퍼티 안에는 이제 곰팡이를 죽이고 방지하는 물질도 같이 들어있어서 아까 저희가 한번 곰팡이 소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하게 되면 혹시나 반존하는 곰팡이를 다시 한번 제거하고, 그리고 단차가 생기면 페인트가 칠해질 때 안 예쁘니까 그 단차를 최대한 없애주려고 퍼티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접착제인 퍼티를 사용. 벽 전체에 있는 크고 작은 틈을 다시 한번 메워줍니다. 이쪽에 그 터진데 이쪽에 메우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벽면 여기 크랙이 있어가지고 이쪽 크랙 메우시는 것하고, 저기 갈라져 있잖아요. 네. 저런 대로 물이 타고 내려오면서 타고 들어가요. 안쪽으로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메꿔줘야 돼요. 외벽 작업을 위해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방호복까지 갖춰 입은 작업자. 방수 차단제. 방수 역할도 하면서 접착 역할도 해요. 접착이요? 네. 갈라지는 거, 뭐 이렇게 깨지는 거, 뭐 떨어지는 것들을 아. 잡아줘요. 약간 부스러기 같이 네, 떨어지는 그렇죠. 것들이요? 네네네. 아. 단열 효과는 높이고 방수 효과를 위해 외벽 보수는 필수. 지어진 지 25년 된 다가구 주택이라 곳곳에 세월의 흔적들이 많은데요. 1차로 큰 틈새부터 완전히 메우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채워주는데요. 그런 다음 바로 2차 작업에 돌입. 이번에는 기계까지 동원됩니다. 외부 할 때 쓰는 방수의 장비예요, 이게 기계. 1차 작업이 부분 중심이었다면 2차는 외벽 전체에 하는 작업인데요. 본드처럼 착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은 좀 강해요. 아, 약간 끈적끈적한 네. 거네요, 그러니까. 아. 외벽 작업을 위해 먼저 집 주변에 있는 물건들의 비닐을 씌우는 보호 작업을 해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외벽 보수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의뢰인의 집은 다가구 주택 1층, 공동 현관 주변을 포함해 외벽 전체의 방수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 곳이 바로 주택과 맞닿아 있는 면이라네요. 이제 안쪽에 보셨듯이 되게 많이 곰팡이가 심했잖아요. 아, 이쪽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바깥에서 칠해주는 거예요. 사람 한 명이 겨우 다닐 정도의 공간. 좁은 곳에서의 작업은 쉽지 않은데요. 외벽에 방수액을 꼼꼼히 뿌려주는 작업자. 더운 날씨에 방호복과 방진 마스크까지 끼고 하는 작업은 그야말로 고됩니다. 힘들죠. 아, 근데 꽤 오랜 시간 뿌리시는데요, 보니까? 여기 세세하게 갈라진 틈새를 집중적으로 많이 쏴서 많이 침투해서 방수가 제대로 되게 하려면 꼼꼼하게 해야 되거든요. 외벽 방수액이 마르는 사이 내부에서는 또 다른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건 이제 바닥 방수제인데요. 바닥에 이제 콘크리트 공극을 메워줘가지고, 네, 이게 이제 올라오는 물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방바닥에 방수 작업을 할 때는 특히 벽과 가까운 바닥을 중심으로 해주는데요. 2시간 간격을 두고 2번 정도 더 빨라줍니다. 이런 것들 메워줘야지 이쪽에서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이 속을 다 메꿔주고. 빈틈을 방수제로 채워준 후 1시간 정도 말리는데요. 결로가 심한 곳은 방수 페인트까지 한 번 더 칠합니다. 방수 페인트 일종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닥이 많이 손상돼 있고 더럽고 그래서 이걸 바르면은 더 방수 효과도 높아지고 더 깔끔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롤러로 빠진 곳 없이 꼼꼼하게 해야 하는 작업. 군데군데 난 구멍도 막아줍니다. 다음 날 다시 의뢰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작업을 준비하는 걸까요?
벽에 완전히 밀착할 수 있는 단열 페인트를 칠합니다. 단열재를 이제 붙이면은 단열재들은 이 안에 있는 습을 가두기 때문에 속에서 결로와 곰팡이가 생깁니다. 곰팡이 제거와 함께 내외부의 보수와 방수까지 마친 상황. 이제 마지막으로 내벽의 단열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두꺼운 단열재 대신 단열 페인트를 선택. 페인트로 단열을 한다는데요. 누수에 강하고 벽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기계로 쏘니까 분재 때문에 나도 묻을 수밖에 없어요. 겨우 방 하나 작업했을 뿐인데 얼굴에 얼음꽃이 핀 것 마냥 하얀 페인트로 뒤덮인 작업자. 집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단열 페인트를 칠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 3-4시간 일합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페인트 또 뿌리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저기 광촉매라고 해가지고요. 친환경적인 살균제에 해당합니다. 단열 페인트를 칠한 곳에 광촉매 물질을 돋고 유해 물질까지 제거해야 모든 작업이 끝이 납니다. 엄청 궁금해요. 드디어 집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여기 완전히 바뀌었네요. 네, 그 무릎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새 집이 됐어요. 와. 여기 크랙도 많이 있었는데 메꿔졌나 봐요. 네. 와, 여기 새 방이 됐네요. 곰팡이 났던 거 다 없어졌네요. 네. 너무 감사하네요. 새 집에 들어온 것 같아요. 만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마를 대비해 곰팡이 제거와 단열까지 했으니 올여름 시원하게 날 일만 남았네요. 더위도 잡고 에너지 효율까지 높이기 위해 애쓰는 작업자들을 찾아 이번에는 경기도로 왔습니다. 단독주택이 몰려있는 전원주택단지인데요. 어떤 현장이 있길래 사람들이 일이 많을까요? 오늘 단독주택에 기존에 있던 필름을 제거하고 단열 필름이라고 해서 뜨거운 햇빛, 자외선을 차단해주고 이제 여름에 뜨거운 열기를 막아줄 수 있는 이런 필름을 시공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공되는 부위는 이쪽부터 해가지고 이런 뽁뽁이가 되어 있는 게 혹시 왜 되어 있으신 건가요? 겨울에 춥기도 하고 그래서 뽁뽁이로 처음엔 뽁뽁이를 붙였어요. 기존에는 단열 필름과 에어캡을 혼용해서 사용했는데요. 이번에 전체를 단열 필름으로 교체하기로 한 겁니다. 손자가 놀러와서 창밖 구경한다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댔는데 너무 뜨거워서 혹시 화상 있지 않을까 걱정돼서. 아, 그 손자가 데일까봐 걱정될 정도로 많이 뜨거운가 봐요. 네네네, 열감이 되게 뜨겁더라고요. 여름 대비도 하고 단독주택이라 에너지 비용이 많이 나오는 걸 줄이기 위해 시공을 의뢰했다고 하는데요. 집 전체에 있는 창 개수만 32개. 장소에 따라 쓰이는 필름 종류도 다양하다는데요. 2층 통에 담아서 한 번 올라가요. 네네. 깨끗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맑은 창 유리하는 것도 있고요. 혹은 이제 프라이버시 중요시하기에는 검게 잘 안 보이게 하는 농도도 있기 때문에 5%, 35%, 70%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해서 시공하고 있어요. 이 틈 사이로 자외선이 들어오게 되고 그 틈으로 인해서 열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막아주는 게 중요한 거죠. 본격적인 필름 시공에 앞서 기존 필름 제거에 나선 작업자들. 힘과 시간이 제일 많이 드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보시듯이 손도 다 지금 까지려고 그러고 조금 힘든 작업입니다. 원래 이렇게 잘 안 벗겨져요? 네, 지금은 조금 양호한 편이고 더 심한 거는 막 갈기갈기 찢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자외선 측정하는 장비이고요. 시공이 안 된 곳에 붙여 보게 되면은 약 53 마이크로와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필름으로 시공했을 때 자외선 수치는 0이 나오게 되죠. 시공 전후의 차이가 확연히 다르네요. 필름을 떼고 난 후 남아있는 접착제를 제거해야 하는데요. 단단히 붙어 있어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 무작정 힘으로만 하기에는 어려운 작업이라
전용 약품까지 사용하는 건데요. 약품으로 접착제를 불려서 떼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본드 제거하는 것만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후착이 됐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많이 커요. 찐득한 점성 때문에 쉽사리 창에서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 지금 힘을 너무 많이 줬더니 손목이 막 지금 보이세요? 이 떨리는 거?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이게. 경험에서 얻은 비법으로 잔여물 하나 없이 그야말로 깔끔하게 정리된 유리창. 필름은 셀프 시공도 가능하지만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건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필름 시공 본 작업은 이제부터인데요. 스티커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요. 투과율이 낮은 필름, 그러니까 색이 진한 곳은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곳에 붙이는데요. 붙일 때는 기존에 있던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힘을 최대한 많이 주고 공간 일벽이 없게끔 최대한 밀착해서 붙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공기 한 점 들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밀착시켜주는 것이 포인트. 맞춘 것 마냥 창에 딱 맞게 재단하는 것이 기술입니다. 네, 이제 요거 한 칸 끝났습니다. 끝 마무리가 틈새가 없게끔 이렇게 시공을 해야지 제대로 된 시공이라고 할 수 있죠. 단열 필름 시공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재단인데요. 필름이 이 사이즈가 창문보다 작기 때문에 2개의 필름을 2개 잇는다고 해서 잇기 작업이 있어요. 생산되는 필름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152cm에 3000cm가 보통인데요. 주택의 창 크기가 천차만별이라 잇기 작업은 필수. 이음새가 보이지 않도록 딱 맞붙이는 작업. 기술이 없이는 불가능해 이 작업만큼은 숙련공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감쪽같이 이어붙였네요. 대표님 사다리 좀 갖다 주세요. 이제 남은 창은 에어캡이 붙어있는 곳인데요. 네, 뽁뽁이는 단지 바람이 들어오는 우풍만 조금 막아주는 효과만 있을 뿐이에요. 겨우내 도움을 줬던 에어캡부터 제거하는 작업자. 열에 의해서 비닐이 녹아내려서 부착되어 있는 겁니다. 작업 특성상 종일 해를 받으며 하는 일. 얼굴이 익어서 불그스름하게 변할 때도 많습니다. 긴 뽁뽁이를 다 제거를 하고 단열 필름으로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작업자 4명이 종일 매달려 시공한 창만 32개. 위치와 용도에 따라 단열 필름의 농도까지 딱 맞춘 맞춤형 시공이 끝이 났습니다. 과연 단열 효과도 좋아졌을지 궁금하네요. 28도네? 확실히 열 차단이 되네요. 여기 온도가 36도에서 8도 사이 왔다 갔다 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28도라고 깜짝 놀랐어요. 올 여름에도 이제 냉난방비 폭탄이라고 얘기하는데 시공하셔가지고 이제 살림에 좀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